토지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나입니다. 오늘의 돈 되는 정보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3가지만 알면 끝이라고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카페, 구글에 검색을 근린생활시설 한번 해보시면 다른 데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많이 한 글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또 어떤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근린생활시설 완전 정복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차이점 3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건축 설계를 하면 어떤 일을 하고 토목 설계는 어떤 분야인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목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 계획을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건축 설계는 건물을 짓는 계획을 하는 건데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하는 거는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시설 공무원하고 협의하면 1종 근생입니다. 2종 근생인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근생시설의 정의는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이렇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시설을 이제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1종과 2종의 근린생활시설은 구분은 어디서 확인하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사이트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법제처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출력을 해 왔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식품, 잡화, 의류 등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 제조하는 판매시설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 나, 또 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쭉 해서 나와 있고, 쭉 가면은 사에는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쭉 있습니다. 분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2종 근린생활시설도 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 일반 음식점, 동물병원, 의료시설, 창고시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도 제가 이제 보면은 가해에서 공연장, 그 다음에 종교 집회장,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소로서 같은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뒤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쭉 보시면 일반 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이렇게 분류코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실 때 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근린생활시설만 된다는 게 보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제곱미터 이하 미만인 걸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보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2종 근린생활시설 보면은 카이라고 나와 있죠. 카라고 학원 쭉 해서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건축 행위만 보지 마시고 면적, 바닥 면적이 얼마 미만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허가 접수에 관련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제 행위 및 건축 규모 협의인데, 행위 및 건축 규모는 예를 들어서 건축 규모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면적이 1종 근생시설이든 2종 근생시설이든 얼마 미만인 것만 해당된다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건폐율이죠. 건폐율,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건폐율.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 미만으로 할 수 있는데 20% 미만이면 통상 한 13%, 15% 정도를 적용하는데, 또 요즘 같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건폐율을 너무 낮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 8%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좀 적정 규모로 하시라고 권고를 좀 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폐율이고, 그 다음에 1종 근생이든 2종 근생이든 내 땅에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용도 지역에 대해서도 영상을 촬영한 부분인데 이 영상도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용도 지역의 개념은 뭐 자연녹지 지역이다, 계획관리 지역이다, 뭐 생산관리 지역이다, 여러분의 그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행위 구분이 나눠져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먼저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도로 조건 확인입니다. 도로 조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땅과 도로 사이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있다면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국어라든가 아니면 하천이라든가 있으면 그 관련 점용 허가를 반드시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여러분들 토지 중간에 사유지가 있으면 토지 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해가지고 해야지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걸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1종 건설시설이든 2종 건설시설이든 가장 중요한 게 허가에서는 용도 지역과 도로 허가 조건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건축 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구분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심의라고 해서 별도로 심의를 안 받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라는 거는 시군의 도시계획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허가를 접수해가지고 바로 허가 받는 게 아니고, 허가를 접수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이제 해당 용역사를 불러놓고 야 이거 이제 한번 브리핑 한번 해봐 해갖고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쭉 하죠. 해가지고 했을 때 심의위원들께서 그러면 뭐 이런 거 안전조치 좀 하시고 뭐 도로 조건 좀 이렇게 확장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보안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해야지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심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생시설 중에서도 이제 심의 건이 많은 거는 뭐 야영장 허가나 아니면 일반 창고, 대도시 주위에는 이제 물류단지나 물류창고 같은 거 되게 많죠. 일반 창고인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허가에서 이제 조건부나 가결이 되면은 그때 이제 허가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도시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내가 허가를 접수한다고 해서 바로 심의 받는 게 아닙니다. 접수를 하면 그 달에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뭐 대도시 좀 허가 많은 데는 한 달에 2번까지도 하는데, 심의가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이나 심의를 안 받는 것보다 허가 기간이 조금 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고, 다른 여러분들께서 글 검색 안 하셔도, 인터넷 검색 안 하셔도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다 행위 구분을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용도 지역 행위에 부합하는 건축 행위 확실히 파악은 땅 개발의 기본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용도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용도지역에 하고 싶은 건축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1종 건설과 2종 건설이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더 건축사, 토목설계사와 협의해서 기타 세부적인 시설 계획을 협의를 하시면 여러분들 땅도 스스로 다 이렇게 허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굵고 짧게 말씀을 드렸고, 영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모든 내용들이 글로 해가지고 저희 네이버 블로그 으뜸토목설계사무소에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훑어보고 싶다, 아니면 그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만의 어떤 핵심 노트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보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참고하시면 돈 되는 정보 득템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5년도에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1년이 다 갔네. 참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 빠르다.